시간에 만날 수 있죠. 교된 화제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그 현장에 달려나갑니다. 교통방송이 달린다. 우리 깜찍한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깜찍한 장상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리포터, 장상아 리포터? 네, 오늘 이렇게 나들이 차량이 많은 만큼 사고도 좀 끊이지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2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 이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 사망 아마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요. 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막 갈팡질팡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보험회사를 찾게 되겠죠. 전화를. 그렇죠. 이럴 때는 대부분 당황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직접 목격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법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이제 목격이 됐을 때 이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네. 저도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느낀 건데 네네.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네. 또 더 큰 부상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일단 사고가 나면 이 CCTV를 가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2차 사고 예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비상등을 먼저 켜셔야죠. 네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뒷차에게 사고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엄청 중요해지는데요. 이 교통사고 부상자를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전 북부소방서 곽권근 소방이 만나서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북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근무하는 소방이 곽권근입니다. 사고를 목격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119 신고를 해주시면은 그 상황실 근무자께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하실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끝난 상태에서는 부상자의 그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전한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냥 계속 지켜만 주시면 되겠고요. 119 구급대에서 출동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신고하신 분한테 다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현재 그 환자의 상태라든가 환자 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가면서 출동하면서 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현장 상황을 목격하시고 그냥 그곳을 벗어나서 쉬면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 환자들한테 적절한 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환자 곁에서 환자를 지켜봐 주시면서 신고를 해주시고 119 구급차가 출동하면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꼭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서 119로 네. 먼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들으신 대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부상자의 상태나 부상자 수,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처음에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일단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요. 또 사고 현장으로 달려나가면서 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파악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부상자가 있다면 호흡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예. 말을 걸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상자의 몸에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머리나 목 근처는 더더욱. 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전문가가 아니라면 네. 사고가 났을 때 돕는다는 마음이 앞서서 뭐 목을 건드린다든가 뭐 척추를 잘못 건드린다든가 네. 했을 때 2차 손상이 또 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주 출혈이 좀 과하다 싶으면요. 수건이나 헝겊 같은 것으로 압박을 해주시고요. 네. 환자가 겁먹지 않도록 이렇게 구급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부상자를 놔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자칫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실 점이 또 있는데요. 곽권근 소방이 목소리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헬멧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돕는다는 마음으로 헬멧을 무리하게 벗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해서 그 환자의 경추를 다치게 해서 반신불수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헬멧을 함부로 건들지 말고 지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기준 그 대전 북부소방서 구급대에서만 출동이 약 9,400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그 1,130여 건, 약 12%가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부상자를 구호하는 것은 그 운전자의 기본적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당황스럽게 다가오겠지만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바로 119 신고를 하시고 부상자를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부상자 발견하더라도 무리하게 벗기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해드린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 배웠네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보호하는 건 운전자의 의무이고 또 도리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나 그런 상황을 목격하시면 책임감을 갖고 신고와 부상자 보호 부탁드립니다. 네, 교통방송에 달린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상 리포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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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